혹시 고속도로 유료 게이트를 지나거나 공항 터미널을 바쁘게 뛰어다녀 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우리가 정말 무심코 지불하는 그 돈들, 그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껏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어떤 거대한 글로벌 집주인에게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주인의 이름은 바로 페로비알.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밟고 지나는 이 땅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주인, 이 거대한 인프라 제국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페로비알이라는 집주인의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보고 이들이 얼마나 치열한 왕자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최근 시장은 왜 이토록 열광하는지, 또 미래의 돈은 어디에 심고 있는지도 짚어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페루비알, 대체 어떻게 스페인의 작은 건설사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의 통행료를 걷어들이는 거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시작은 1952년 스페인의 평범한 철도 건설사였어요. 그러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고 빠지는 사업이 아니라 아예 유료도로나 공항의 장기 운영권을 통째로 사들여서 수십 년간 꾸준히 현금을 뽑아내는 자산 운영사로 체제를 완전히 바꾼 거죠. 이 변신은 2023년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기고 2024년엔 미국 나스닥에 딱 입성하면서 이제 완벽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다는 걸 세상에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 예상 매출 구조를 한번 보세요. 건설 부문이 거의 80%에 육박하죠. 이것만 보면 그냥 거대한 건설회사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회계장부 뒤에 숨어있는 진짜 현금 창출 엔진을 보지 못하면 페로비알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페로비알의 진짜 가치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건설 매출이 아니에요. 그들이 소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거죠. 길을 까는 것보다 길의 주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이 거대한 인프라 시장에서 페로비알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라이벌들과 직접 비교하면서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인프라 산업의 성장은 거의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도시는 계속 커지고 차는 더 많아지고 교통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통행료는 물가가 오르면 자동으로 같이 오르도록 계약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국 정부들이 돈이 부족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 기반 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거스를 수가 없는 거대한 흐름인 거죠. 시장의 거인들을 보면 유럽의 전통 강자, 프랑스 빈치, 그리고 호주 시장에 집중하는 트랜스어반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페로비알은 시가총액만 봐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최상위권 플레이어예요. 그런데 이들의 전략은 조금씩 다릅니다. 페로비알이 던진 승부수는 바로 북미,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겁게 성장하는 미국 남부 썬벨트 지역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지역의 유료 고속도로와 뉴욕 JFK 공항의 새로운 얼굴이 될 터미널에 사실상 미래를 걸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도 매출의 80%가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에 묶여 있다는 점은 이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최근 페로비알의 주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시장이 왜 이렇게 환호했는지 구체적인 뉴스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트리플 콤보가 터진 겁니다. 첫째, 2025년 실적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둘째, 미국의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에 편입되면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려 8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해버렸죠. 이 세 가지 강력한 호재가 만들어낸 결과는요, 바로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총 주주 수익률이 무려 38.6%. 시장은 이 좋은 소식들에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미래를 한번 내다보죠. 페로비알은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의 깃발을 꽂고 있을까요? 그들의 성장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성장의 엔진은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엔진은 확실한 캐시카우인 북미 유료도로 사업의 영토를 더 넓히는 겁니다. 캐나다의 407 고속도로 지분을 더 사들이거나 미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는 식이죠. 두 번째 엔진은 2026년에 문을 여는 JFK 신터미널 같은 그야말로 회사의 상징이 될 만한 트로피 자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송전망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면서 새로운 밭을 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페로비알이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과연 지금 가격도 좋은 가격일까요? 숫자를 통해서 냉정하게 그 가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프라 기업을 볼 때 꼭 쓰는 EV, EBITDA라는 지표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이 회사가 버는 현금으로 몇 년이 걸리는가, 이걸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격차가 한눈에 확 들어오죠. 경쟁사들은 평균적으로 12배에서 1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데 페로비알은 혼자서 31.5배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가치를 거의 2배 이상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우위가 아니라 명백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한강이 바로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 같은 거예요. 모두가 그 가치를 알고 탐내지만 가격표에 이미 그 모든 장점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과연 이 비싼 값을 치를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종합해서 혹시 모를 리스크는 없는지 점검하고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최종 결론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프라 자산을 위협하는 첫 번째 적,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페로비알은 아주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물가가 오르면 통행료도 자동으로 같이 올릴 수 있도록 맺어둔 계약이죠. 현금 흐름의 가치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어막인 셈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JFK 터미널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공사비가 예상을 초과하거나 공사가 늦어질 가능성입니다. 이에 대한 방어책은 페로비알의 정말 뛰어난 원가 관리 능력이에요. 2025년 건설 부문 이익률을 4.6%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자신들의 역량을 숫자로 똑똑히 증명해낸 겁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만약 당신이 긴 호흡을 가진 장기 투자자라면 페로비알은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줄 아주 훌륭한 자산입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니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쫓는 모멘텀 투자자라면 지금의 상승 파도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나타나는 과열 신호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싼 주식을 찾는 가치 투자자에게는 지금은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기다릴 때입니다. 이 가격은 솔직히 너무 비싸니까요.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새로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정리된 리서치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